다른 문제요?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겠죠. 색칠해 놓은 거 보니까.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가 필요한데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선분 BC를 밑변으로 잡으시고 높이를 여기로 잡으시는 게 좋아 보여요. 수직의 길이. 여기 H라고 합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45도죠? 그럼 90도고. 그럼 45, 45, 90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겠죠. 여기가 H면 이쪽도 이제 H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이 삼각형과 삼각형 ABC는 아마 이게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로 풀 수 있어요. 꼭 풀이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아마 다른 방식으로 풀었을 수도 있는데 삼각형 ABC랑 삼각형 EHC는 닮은 도형이죠. 그리고 이게 평행하고 그럼 이 각과 이 각은 닮은 도형의 대응각 혹은 그냥 동의각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60도. 그럼 이 각이 30도. 30도가 바라보는 변이 H죠. 이건 삼각비로도 풀 수 있긴 있어요. 삼각비를 풀면 여기가 수직. 우리는 뭐의 길이를 알았냐면 이 길이를 H로 정리해놨죠. 그럼 남은 건 여기 있는 길이를 H로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밑변과 높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높이와 밑변에 관련된 거니까 탄젠트겠죠. 그렇죠? 탄젠트 정리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걸 피타고라스 푼다면 30도가 바라보는 변은 H면 60도가 바라보는 변은 거기에 루트 3배, 루트 3H. 만약 탄젠트를 푼다면 탄젠트는 여기 선분 CH 분의 여기 높이 H는 탄젠트 30.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탄젠트 30이 얼마예요? 탄젠트 30이 루트 3분의 1이죠. 루트 3분의 1 분의 H. 여기다 이제 루트 3을 곱하고 여기다 루트 3을 곱했더니 선분 CH는 루트 3H가 된다. 뭐 삼각비를 쓰면 그런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큰 삼각형을 보니까 이게 직각 이등변이잖아? 이게 4루트 2. 그럼 여기도 4루트 2. 그럼 이 빗변 길이 전체는, 지울게요. 이쪽 빗변 길이 전체는 이 4루트 2에 네, 루트 200. 그러면 8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H랑 여기는 루트 3H를 더한 게 8인 거니까 얘랑 그냥 동량 처리돼서 루트 3 플러스 1H는 8. 따라서 H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8. 유리하면 분모는 2가 되고 이게 분자로 올라오면서 약분이 되니까 4 가로 루트 3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답이 처리되겠죠. 답이 아니고 H가 처리되겠죠. 따라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오. 2분의 1 곱하기 밑변 8 곱하기 높이 제 4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약분되면 4가 남고 결국은 16 가로 루트 3 마이너스 1. 이게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여기 AD의 길이를 구하라는데 AD의 길이를 그냥 X라고 할게요. 편의상. 어떻게 구합니까? 삼각형 ABC 전체 넓이를 두 개로 쪼개시면 돼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D 넓이에다가 여기다 위에다 좀 쓸게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D 넓이에다가 삼각형 ACD 넓이를 덧셈하시면 됩니다. 삼각형 ABC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배웠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이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이 삼각형의 양변 길이. 15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끼인 각. 사인 60도. 는 ABD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15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10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제 지워지는 게 만들어지죠. 얘랑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은 지워져요. 그럼 공통적으로 지워지는 건 없습니다. 누구는 15를 가지고 누구는 10을 가지고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럼 좌변식을 정리해보면 15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루트 3. 우변은 15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0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그럼 여기 있는 분모 2도 그냥 치워버립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15x에다가 10x를 더하면 25x. 걔가 이 값. 15 곱하기 10
곱하기 루트 3. 20을 약분하죠? 5 약분하면 5가 남고 5 약분하면 2가 남고 다시 5 약분하면 1이 남고 여기는 3이 남고 따라서 x는 6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사변형이죠. 넓이를 구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각선을 나눈 다음에 그 삼각형 두 개 넓이를 덧셈 맞춰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처럼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든지 이 문제는 뭐가 더 유리할까요? 보세요. 네, 내가 괜히 물어봤어요. 네, 어차피 대답도 안 할 건데 어차피 이 수업은 나 혼자 하는 거잖아. 난 항상 외롭고 늘 그렇기 때문에 묻지 말고 그냥 내가 알아서 풀면 되지. 뭐 자꾸 뭐 대답도 안 할 건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네. 저 양반은 그런 생각인 거죠. 자, 실제로는 이 평행사변형에 높이가 나와 있는 상태로 봐야 돼요. 이게 높이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높이에 해당하니까요. 9. 남은 밑변 얘만 찾으면 돼요. 이걸 어떻게 찾지? 저 6과 이 60도를 가지고 이 길이를 찾는 방식을 고민하는 겁니다. 수선이 필요할 듯해요.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럼 여기는 이 길이가 당연히 이제 6인 상태겠죠? 여기가 이제 60도가 될 거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변은 2변이죠, 2변. 2변 길 x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약간 직각삼각에서 본다면 고개를 약간 이렇게 한 80도 돌려보시면 이게 높이고 이게 빗변이죠. 그러면 사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사인 60도는 x분의 6. 좀 우리는 x 갖고 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꿉시다. x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분의 6. 자, 분모를 지우기 위해서 이거를 분모 1로 만들어야 되니까 루트 3분의 1을 분모에 곱할게요. 그럼 분자도 루트 3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분모는 싹 지워지고 남은 거지. 유리화하게 되면 6 곱하기 3분의 2 루트 3 약분하면 2가 남고 x는 4 루트 3이 돼요. 다 됐네요.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가 4 루트 3이고 높이가 9인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넓이는 4, 9, 36 루트 3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을 원의 중심에서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이등분한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원이 있죠? 원은 뭔지 알죠? 원이 뭐예요? 동그란 거. 맞아. 야, 중3이 돼서 쪽팔린 줄 알아야지. 동그란 거.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한 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이야, 정확합니다. 네, 정확한 설명이에요. 네. 넌 비옵시옷이 된 거죠. 근데, 네, 정확히. 원은 일단 평면도형이니까 평면이 있는 이미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평면이 있는 점 하나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이런 점들, 그 끝점들 이어서 만든 도형이 원입니다. 그래서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정에서 만들어졌던 점, 중심과 일정한 거리, 반지름,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죠. 중심과 반지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은 이 곡선의 길이는 호라고 부르죠. 근데 이 둘을 선분을 대고 이은 이 길이를 보통 우리는 현이라고 불러요.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선분으로 연결한 것 현. 근데 원의 중심에서 현으로 수선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현이 수직 2등분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그냥 간단한 증명이에요. 여기다가 반지름을 커요. 얘도 반지름을 긋습니다. 지금 증명이 된 건, 이게 아직 증명되진 않았어요. 네. 반지름을 긋고, 수선을 그었다라는 표현만 지금 한 거죠. 수선을 그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합동 조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나 다 되는데, 일단 어떤 눈으로 보기에는 직각, 빗변, 원의 반지름, 그럼 RH, 나머지 공통변, S. 이건데 RHA도 되고 SAS도 되고 다 됩니다. 이거는 워낙 조건이 많아서 뭐 하나만 딱 성립하지는 않지만 합동이 되다 보니까 대응변인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도 서로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고 반대로 반대 설명이에요.
원 위에 두 점은 이렇게 이어요. 현이죠? C와 D입니다. 근데 한 현에 수직 이등분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분 CD랑 수직으로 만나면서 이등분하는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그 수직 이등분선은 무조건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 좀 전에 말했던 저 내용의 역으로 이제 설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반드시 지난다라는 표현이 또 같은 내용인 거죠. 워낙 내용은 쉬워서 이쪽 초반부는 굉장히 쉽습니다. 두 번째, 현을 두 개를 그어요. 두 개 현을 그었습니다. 근데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 길이와 이 현까지 길이를 쟀어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은 점이죠. 현은 선입니다. 점에서 선까지 거리를 구하라면 이게 거리입니까? 이게 거리일까요? 수직으로 만나야 거리가 되죠. 네, 점에서 선까지 거리는 수직으로 만났을 때 이 점과 이 수선의 발까지 길이, 이 선분 pH를 보통 점에서 선까지의 거리라고 부르죠. 그럼 여기서 원의 중심에서 선분 AB 쪽으로 수선을 그어요. 그럼 이게 거리가 되고 선분 CD 쪽으로 수선을 그어요. 그럼 이게 거리가 되겠죠. 근데 원의 중심에서 두 현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으면 뭐도 같다라는 결론에 만들어지냐면 선분 AB, 선분 CD 그 현의 길이도 서로 같다라는 증명이 성립합니다. 결론이 성립합니다. 왜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간단한 증명이에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선을 그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요. 얘랑 얘랑 합동이에요. 합동 조건 만추에도. 네. 합동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근데 좀 전에 1번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현 쪽으로 수선을 그으면 그 현은 수직 이등분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 길이와 다시 이 길이가 같아집니다. 다시 이 길이와 다시 이 길이가 똑같은 성질로 같아져요. 결론은 얘랑 얘랑 길이가 같다가 저절로 성립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역도 성립합니다. 뒤에 아마 나올 텐데 저 문장에 거꾸로 말하는 방식이죠. 원 위에 두 개 현을 그었어요. 원 위에 두 개 현을 그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두 개 현의 길이가 서로 같더랍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 거리와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 거리도 같을 수밖에 없다. 역시나 똑같은 증명 방식을 통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거리가 같으면 그 현의 길이도 같은 거고 반대로 현의 길이 같으면 원의 중심까지 거리도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가 집중하라는 뜻이야. 집중해라. 왜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냐라는 거죠. 자, 여기는 죄송한데 너무 단순해서 여러분 좀 푸세요.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뭐 내가. 자, 이건 한번 해봅시다. 자,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시오. 실제로는 이런 원이 하나 있었던 거죠. 원의 일부를 그린 거잖아요, 지금. 원을 다 그린 게 아니에요. 원의 일부를 이렇게 그려내신 겁니다. 원의 일부를 그린 거죠.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심을 찍고 적당히 위치에 뭐 제대로 찍을 수는 없죠. 그냥 적당히 위치 찍고 반지름을 만들어야 되니까 반지름 두 군데다 그으셔야 돼요. 여기 6과 연결되어 있는 반지름, 다시 끝점 A랑 연결되어 있는 반지름. 이렇게 그으신 다음에 이렇게 뭘 만드시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게 수직이니까 이쪽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라 반지름 x라고 둡시다. 그럼 이 길이는 x-6이 되겠죠? 반지름 주고 위에 있는 6길이를 뺀 거니까 이 길이는 12. 따라서 피타고라 성립합니다. 빗변 길이 x제곱은 나머지 두 변 x-6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과 같더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플러스 144 이랑 지워지고요. 12x는 36 플러스 144 이거 다 12의 배수잖아요. 약분하면 1 여기는 3 여기는 12 따라서 x는 3 플러스 12 15가 정답이 된다. 간단하죠? 네. ABC의 크기를 구하셔. 이 각이죠. 누가 봐도 이건 이등변이네요.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를 지금 원에서는 현이라고 부를 수 있죠. 두 현의 길이가 서로 같네요. 이유는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 거리를 쟀더니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좀 서로 같다고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현의 길이와 이 현의 길이도 서로 같아질 겁니다. 그럼 이등변이 성립하겠죠? 이 각을 x라고 둔다면 이 각도 x가 되겠죠. 그럼 2x는 180에서 55를 빼게 되면 125도.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x는 2분의 125. 약분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으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2개입니다. 그래서 접선이 뭔가요? 그러면 접선이 뭔가요? 접하는 선. 접한다는 뭡니까 그러면? 보통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우리가 보통 접한다고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다르게 쓰일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으로 그는 접선을 그리다 보니까 이 점에서 원의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을 긋다 보니까 이렇게도 한 점에서 만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원에서 그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총 항상 2개입니다. 항상 2개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는 반지름과 수직으로 만난다를 중1 때 배웠죠. 원의 중심에서 원의 반지름까지 수선을 내리게 되면 그 반지름과 접선은 접점에서 90도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원의 중심과 원 밖에 있는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위아래 두 삼각형이 합동인 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90, 빗변, 나머지 한 변, RHS가 성립해요. 따라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도 같아지는데 이 변의 길이를 보통 우리가 관형적 표현으로 뭐라 부르냐면 접선의 길이라 불러요. 선생님, 접선은 직선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저 접점까지 길이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접선의 길이라고 관형적 표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접선의,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두 접선의 길이가 같다가 지금처럼 이제 RHS 증명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예전에 중2 때도 했었잖아요. 원 있고, 삼각형 있고, 삼각형을 둘러싸는 삼각형 내부에 이렇게 원이 있고, 이 원은 우리가 무슨 원이라고 불렀죠? 네, 내접원이라고 불렀죠? 그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불렀고, 삼각형 세변 길이를 만약 ABC로 이렇게 잡았다면, 여기 내접원 반지름 R이 있을 때,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 공식이라고 했어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공식. 근데 이거 배우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길이를 x라고 두면 여기 있는 길이도 x가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는 9-x가 a-x가 되고, 그럼 이 길이도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기 때문에 접점의 길이 서로 같더라. a-x. 이게 x면 이 길이는 c-x가 되고, 그럼 이 길이도 c-x가 되고. 그래서 a-x랑 c-x를 더하면 여기 있는 b라는 한 변 길이가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만약에 이쪽에는 x의 길이를 구하라면이죠. x의 길이를 구하라는데 x가 여기 두 군데 있잖아요. 마이너스 2x 넘기면 플러스 2x. 그럼 남은 건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2로 나눠서 x 값을 구하면 2분의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자, 이거를 선생님이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아두면 나중에 고등학교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저거를 알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이야 이게 변 길이가 기껏해야 숫자로 나오거나 그래봐야 약간 뭐 문자 하나로 표현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 이 길이 x? 그럼 이 길이 x. 그럼 얘는 남는 게 a-x. 얘는 c-x. 그럼 a-x와 c-x를 더하면 b가 되겠지 라는 방정식 형태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나중에 이 변들이 상관함수를 배우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굉장히 복잡하게 그것도 이 한 변 길이가 그냥 뭐 사인 x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사인 x 곱하기 2 탄젠트 2x 어쩌고저쩌고 되게 복잡하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변을 쪼개려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얘기지. 근데 이 내용을 알아두면 나중에 단박에 식을 한 방에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엄청 자주 나오냐, 매우 중요하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알아두면 약간 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강요하진 않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외우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삼각형 세 변이 있죠. 내부에 4점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있는 변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야. 이 길이를. 이게 x면 당연히 이 점에서 이쪽까지 거리도 x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x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x를 구하시오. 그러면 삼각형 세 변 중에 이 표현을 보세요. 삼각형 세 변 중에 x를 직접 포함하는 2개 변은 더하신 다음에 x를 직접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한 변 길이는 빼시는 겁니다. 그리고 2개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를 2로 나누시면 이 x를 직접적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게 중3 때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불어 이 공식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거고요. 그래요. 쉽죠? 이것도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원의 접선과 가계 크기 사이에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좀 전에 배웠던. 이렇게 원 밖에서 2개 접점 쪽으로 선을 그어서 접선의 길이를 만들었고 여기 반지름을 그었더니 이 내부에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각이 4개니까. 근데 이 각이 90인 걸 알고 이게 90인 걸 알다 보니까 이 각을 A라고 부르고 이 각을 B라고 부르면 A와 B는 180이 된다는 이것도 뭐 나름 공식이 만들어진 거죠. 마주보름 두 각의 합이 180입니다. 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만약에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2개 중에 한쪽에다가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이제 피타고라스를 푸시는 거죠. 반지름과 이 점에서 이 중심까지 거리를 찾고 그걸 통해서 피타고라스 풀면 이 길이를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피타고라스 풀게 됩니다. 두 번째,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쪽 접점까지와 이쪽 접점까지의 길이를 구합니다.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겠죠? 그럼 두 접점을 이어서 이렇게 삼각형 만들면 이건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자,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기억합시다. 책은 여기까지밖에 얘기 안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도 여기까지밖에 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가끔 이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죠.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두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자, 실례 안 된다면 혹시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보시면 공식을 여러분이 몇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가셔야 되죠? 이 그림 보시는 순간 공식을 몇 가지, 그림 좀 이상하나? 안 이쁜데? 뭔가, 네. 마음에 자꾸 안 드네. 네.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위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려요. 이렇게. 그럼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 몇 가지 공식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까? 3개? 뭐라고요? 몇 개를 떠올리셔야 돼요? 공식의 가지수. 많이. 야, 예진이 많이 맞겠다. 몇 개 떠올리셔야 돼요? 내가 말도 안 되는 거 말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배운 거, 지금까지 배웠던 거, 교과 과정에 있었던 거, 그리고 뭐 2단원에서 2학년 때 2단원, 뭐 3학년 때 2단원, 뭐 1학년 때 2단원 뭐 섞은 게 아니고 사실을 보면 한 학년 때 다 같이 배운 거예요. 돌리셔야죠.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는 피타고라스. 일단 그것부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은 약간 잠깐 말씀하셨던 소자 공식 기억하셔야 되고 소자 공식 뭐예요 그러면? 이게 직각이고 이게 직각이다 보니까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것 같다. 그죠? 얘랑 얘랑 곱한 값은 얘랑 얘랑 곱한 값과 같다. 근데 쓰다 보니까 마치 한글 소자처럼 보여서 전문 용어로 우리는 소자 공식이라고 부르죠. 네, 전문적이죠. 네. 자, 이게 두 가지를 떠올리셨고 그럼 나머지는 뭔가요 그러면? 이거죠. 닮음할 때 배웠던 거. 왼쪽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오른쪽의 제곱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이렇게 총 5개의 공식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 말씀드렸던 이 그림에서는 아까 그 5개 공식 중에 소자 공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지름 내려 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좀 크게 할까요? 너무 그림이 조그마니까 좀 그렇다. 네. 그림을 좀 크게 해서. 책에서는 보통 이 두 선분까지, 이 두 점까지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별로 없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구해봅시다. 이렇게 반지름 내려봐요.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커요. 네, 어쨌든 컸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서 두 개의 직각삼각형의 위아래로 만들어지죠. 여기 수직, 여기 수직. 근데 여기는 수직에서 이렇게 선을 내려긋죠. 여기도 이제 수직으로 만나겠죠. 맞습니까? 굳이 이유를 묻는다면 얘가 90이고 이 각을 A라고 합시다. 이 각을 B라고 할게요. 이 직각삼각형 A와 B를 더하면 90이 돼야죠. 그죠? 맞습니까? 이게 다 합동 아니에요? 이게 다 닮음 아니에요? 이거 닮음이잖아. 이게 B, 그럼 여기 A. 그럼 여기 B. A, B. 90? 90. 네, 이런 느낌이니까. 자, 아이고. 에이. 네, 어쨌든 빨리 그릴게요. 이렇게 삼각형 그어서 위아래 두 개 직각삼각형 그렸을 때 우리는 알고 싶은 게 이변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돼요. 이변의 길이를 알면 당연히 이변의 길이도 똑같은 변이기 때문에 2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소자 공식 쓰인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건 접선의 길이, 여기 있는 거는 반지름, 여기 있는 거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 중심까지 거리. 그걸 소자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이 길이가 나와요. 그 길이의 2배를 하게 되면 네, 이 길이가 나오고 결론은 두 접점 사이 거리를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소자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미리 알아두세요. 이게 왜 미리 알아두라는 얘기냐면 고등학교 1학년 가면 저 다시 해야 되거든요. 전 내용을. 지금은 그냥 이 선분의 길이만 구하죠. 나중에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걸 보통 우리가 이것도 책이 없긴 한데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책이 없지만 우리는 할 겁니다. 네, 극선의 방정식. 그 내용 할 때 저 소자 공식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미리 참고로 책에는 없지만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간단한 연습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이제부터는 그냥 가벼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중3의 원이라고 해서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PB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길이를 구하시오. 근데 당연히 이렇게 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8인데 이 8이 이 원에 뭐가 되냐면 반지름이잖아요. 그럼 얘도 8이 되겠죠. 이 길이를 모르니까 이 길이 x라고 합시다. 그럼 피타고라스죠. 이 숫자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그죠? 8, 15, 이 길이. 많이 보던 숫자죠? 17. 아니었으면, 피타고라스 풀면 되고, x 플러스 8의 제곱은 8의 제곱 플러스 15의 제곱. 이렇게 풀어도 되고, 네. 근데 이게 워낙 많이 하던 거니까, 8, 15, 17. 네, 피타고라스. 이 길이는 9가 된다.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쉬운 문제긴 한데 워낙 책에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풀어봅시다.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AB가 조그만 원에는 접선이 되죠. 근데 큰 원에는 현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큰 원에서 본다면 AO가 이 큰 원의 반지름이 되고 이 큰 원의 반지름은 OD 길이인 O랑 같아지겠죠. 그럼 이렇게 선을 내려왔더니 수직으로 만나게 되겠죠. 왜 수직인가요? 원과 중심에서 이 접선은 접점에서 90으로 만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됐죠? 그럼 이번에는 AB가 큰 원에서는 접선이 아니고 현이 되죠. 그럼 원의 중심에서 현 쪽으로 수선을 긋게 되면 이 현은
수직이 등분된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 3, 4, 5가 되죠. 이 길이도 4가 돼서 선분 AB 길이는 8이 정답입니다. 두 점 AB는 점 P에서 원 O의 근 두 접선의 접점일 때 X값을 계산하시오. 자, 여기 X는 이게 2등변이죠? 2등변. 180에서 68을 두 분 빼게 되면 136. 그럼 남는 게 몇 도예요? 44? 네, 그런 느낌 났겠죠? 여기는 X는 이게 X면 여기도 X가 되겠죠? 똑같은 길일 테니까. 여기가 9가 되고 이게 반지름, 얘가 반지름. 그럼 다시 직각삼각형. 근데 반지름이 8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8. 네. 그럼 여기도 8. 8과 9를 더하면 17. 여기는 15. 네, 너무 쉬운 문제네요. 각 P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게 90, 90이니까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은 180, 이 각은 60도. 그럼 이렇게 긋겠죠? 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삼각비가 아니라 이 파트는 그냥 원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네. 특수각을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60과 120 쪼개질 테니까 반으로. 그럼 30이 바라보는 변이 10, 남는 건 PA. 60 바라보는 변은 루트 3배, 10 루트 3이 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AD, ABC는 원 O의 접선이고 세 점 DEF는 각각 그 접점이다. AB, AC, BC, AE의 길이를 각각 구하시오. 자, 이거는 그림을 좀 크게 합시다. 이 그림은 조그마하면 잘 안 보이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원 밖에 있는 한 점이죠? 그럼 이쪽 접점까지 길이와 이쪽 접점까지 길이는 서로 같겠죠? 이 길이를 1번이라 합시다. 그럼 이 길이도 1번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도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쪽 접점까지 길이와 이쪽 접점까지가 길이 서로 같겠죠? 여기를 2번이라 합시다. 그럼 여기도 2번이 되겠네요. 그럼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면 7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8과 같죠? 그렇게 써지겠네요. 근데 쓰다 보니까 선생님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7 더하기 1을 이렇게 꺾어가지 말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8 더하기 2 여기를 이 2를 꺾지 말고 1로 바로 가도 되니까 이렇게. 따라서 삼각형 ABC의 둘레는 두 접선의 길이를 합친 거와 같습니다. 이쪽 접선의 길이와 이쪽 접선의 길이를 더한 것. 삼각형 ABC의 둘레는 두 접선 길이의 합과 같다. 그래서 한 접선의 길이에 두 배를 하게 되면 삼각형 ABC의 둘레가 나온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좀 크게 어렵지 않게 간단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문제는 뭘 구하는 문제였죠? AE의 길이를 구하시오. AE. 여기. AD나 AE나 서로 같으니까. 네. 그래서 삼각형 ABC가 딱 절반 내면 된다 뜻이죠. AE를 구하고 싶으면. 저거 다 더하면 20. 거의 절반 값이니까 3번 AE의 길이는 10이 정답이다. 라는 편이죠. 쉽잖아요? 왠지?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이렇게 너 왜 튀어났니? 이 자식. 네, 튀어나온 애들이 원래 정을 맞는다라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모르죠? 그냥 속담. 요즘 애들 속담을 잘 모르더라. 큰일이야. 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은 모나게 행동하면 여러 가지 삐죽삐죽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돌 집을 때 이렇게 모가 나 있다는 뜻은 뾰족뾰족하다는 뜻이에요. 집을 때 이게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런 돌들은 사람들이 보통 주워다가 이렇게 망치 같은 거나 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공구인데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때려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뾰족했던 부분이 깎여 나간다는 뜻이. 그래서 괜히 사람과 인간 세상에 살 때 너무 자기만 예민하게 굴면 주변 사람들한테 시기나 질투 아니면 질책 이런 걸 받을 수 있으니 굳이 말하면 좀 둥글둥글하게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살아라 이런 표현인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 속담이 꼭 100%는 아니죠. 네, 너무 둥글둥글 살다 보면 요즘은 가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거든. 저 사람이 우리를 배려해 주는 거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배려하는 만큼 나도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가끔은 인간이란 족속들이 참 이기적이라 쟤 만만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못된 놈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어쨌든 튀어나온 부분을 자릅니다. 자르게 되면 이게 잘랐다는 얘기는 수직으로 만나게 잘랐고, 그럼 이 사각형이 당연히 직사각형이겠죠. 그러면 이게 접선이잖아요. 선분 BC는 접선. 그럼 수직으로 만날 테고, 반지름과. 이쪽 선분 D에도 접선이라 수직으로 만나겠죠. 이게 직사각형이거든요. 그럼 위아래 변길이 서로 같겠죠? 지금은 AB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AB의 길이를 구하라는 뜻은 네. 여기 H라고 합시다. 선분 DH의 길이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직각삼각에서 문제를 풉니다. 그럼 여기가 전체 9였는데 이쪽이 4니까 남아있는 CH 길이는 5가 될 것이고 이 길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이 길이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선분 DC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근데 DC 길이는 D에다가 C를 합친 건데 D 길이는 4랑 같고 C 길이는 이쪽 점에서 이쪽 접점까지 그럼 이쪽 접점까지 9와 같겠네요. 5, 12, 13 이런 조합이죠. 선분 DH는 12 따라 선분 AB의 길이가 12가 된다. 아닙니까? 네, 알고 계신 거죠?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밑에 있는 내용 이거만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그러면 마주보는 두 쌍대변 길이 합이 서로 같다요. 저렇게 두 변 더하나 이렇게 두 변 더하나 그 두 변의 합이 서로 같다. 이유는 뭐 이런 이유다.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쪽 접점까지 길이 1 그럼 얘도 1 한 점 접점까지 길이 얘 2 얘도 2 얘 3 얘 3 얘 4 얘 4 노란색 두 개 더하라는 얘기는 1, 2, 3, 4를 더하라는 뜻이고 하늘색 두 개 더하라는 얘기는 1, 2, 3, 4를 더하라는 얘기죠. 같은 변이네요. 언제 쓰는지 알아야 됩니다. 언제 쓰냐면 원 외부에 사각형이 그려져 있고 그 사각형의 모든 변이 원에 접하는 접선일 때 따라서 내부에 있는 원이 내접원이고 바깥에 있는 게 외접사각형일 때예요. 외접사각형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그 외접사각형 성질은 마주보는 두 변의 합이 나머지 두 변의 합과 같다라는 결론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주는 이거는 뭐 중학교 문제니까 이거 하세요.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그 공식 가르쳐드린 거 있죠. 이건 원래 내접원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내접원 반지름 가지고 구하라는 얘기인데 공식 가르쳐드린 걸 풀면 이것도 다르게 좀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뭐 이런 내용 아니었나요? 좀 전에? 이번에 반지름 구하거나 이번에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 필요하겠죠? 그럼 이게 반지름이고 이게 반지름이에요. 내려갔더니 이게 무슨 동이 되죠? 정사각형이 돼요. 그럼 얘도 R이 되고 얘도 R이 돼요. 그럼 R값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R값은 이 삼각형 세 변 중에서 직접 포함하는 두 변 길이 5와 12는 더하고 직접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한 변 13을 뺀 다음에 2로 나누시면 R이 직접적으로 나오죠. R은 2 이렇게 나오네요. 바로. 길게 풀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 저 원의 넓이는 뭐 4파이, 둘레도 4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이건 마주보는 두 변의 합이 서로 같으니까 우리 초등학교 연산 문제도 이 정도면 8과 x 플러스 4를 더한 게 8과 12, 아니 12와 x 플러스 4를 더한 게 8과 12를 더한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초등학교 연산 문제를 보시면 되고 자 이제 4번 해봅시다. BE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BE 여기에요? 여기 자, 저 길이를 어떻게 구하죠? 일단 이걸 내가 만약 x로 둔다면? 아니 일단 더 보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6 얼마씩? 8 그럼 여기가 얼마 되죠? 8이 되죠. 그치? 우리는 어디만 보냐면 여기만 봅니다. 여기만 봐요. 이 길이는 얼마인가요? x 플러스 6 밑에 있는 네. 그럼 좀 전에 했었던 외접사각형의 성질 이게 외접사각형이잖아요. 마주보는 두 변 2x 플러스 6 그 합은 나머지 두 변 10과 8을 더한 18과 같다. 넘기죠? 2x는 12 따라서 x는 6이 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쉽겠네요.